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월드컵 준우승을 기록한 국가대표 선수들, 그 가운데 이재익 선수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가 모교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근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이전 후보지로 자일동이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는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들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후 무인텔로 운영하면서 7년간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소방서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피파 주관 남자대회 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한 국가대표 선수들, 그 가운데 이재익 선수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가 모교에 금이 환영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이재익 선수를 만났습니다. 결승전에서 멋진 수비로 맹활약하며 후반 헤딩슛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이재익 선수. 이 선수가 귀국 후 다음 날 곧바로 찾은 곳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모교였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는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김상석 감독과 코치진에게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따로 밥도 사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 감독은 결승전 결과는 아쉬웠지만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뛰어준 이 선수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봤던 제자가 그 세계대 우리나라 첫 그 결승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무대에 함께 했다는 거 그 자체로 감독으로서 경기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가슴 벅차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익 선수가 온다는 소식에 신곡초 아이들은 누구보다 설렜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공을 차보기도 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되려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직 어리니까 여기 있는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너를 가르쳐 주시는 쌤들이 말하는 거를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어려가지고 배울 게 아직 많은 단계니까 그거를 꼭 흘려들지 말고 그거를 다시 마음으로 새겨서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익 선수는 자신이 꿈을 키웠던 것처럼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이겨내는 선수가 돼서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까지 와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곡초등학교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에 빛나는 이재익 선수와 만나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재익 선수와 일문일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결승전 후반 24분에 헤딩 슛을 날렸는데 안타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정 어땠나요? 영웅이 될 뻔한 거 놓쳤다. 영웅이 될 뻔했다. 그 순간에 딱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들었고요. 그거를 보고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결승전이 끝나고 그 울음을 터뜨리셨더라고요. 그 그라운드에 앉아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헤딩 슛을 넣지 못해서 아쉬웠던 건 아닌가요? 당연히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경기가 무조건 충분히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좀 많이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강원 FC에서 운동할 때보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그 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갔어요. 이렇게 국민적인 성원을 얻었는데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정말 자부심도 가지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경기를 해왔고 그래서 당연히 비난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무게를 가늠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합을 나가기 전 그리고 시합을 나가고 나서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인기는 실감하시나요?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딱 도착하자마자부터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딱 그 게이트 문이 열렸는데 카메라가 진짜 정말 100대는 되더라고요. 눈을 못 뜰 정도로 셔터가 오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고 실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 이재익 선수 개인 SNS를 저희가 살짝 보고 왔는데요.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도 그런 인기가 있으셨나요? 조금 있었는데 조금. 네, 조금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월드컵 이후로 좀 많이로 많아지- 성장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이재익 선수 뭐 배우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배우? 네. 배우는 배우 남주혁을 닮았다는 얘기 어떠세요? 저야 인정? 좋은데 인정하진 못합니다. 네, 저희가 사진 인서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합으로 사실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 K리그 축구도 인기가 많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K리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 20세 월드컵 이후로 이제 흥행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리그도 정말 실제로 보면 많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그 K리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합을 하면서 그 새벽 늦게까지 다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또 이재익 선수를 응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 U20 대표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축구 선수로서 이런 응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큰 행복이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K리그까지 와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남주혁을 닮은 멋진 이재익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2019 피파 U20 월드컵 의정부 신곡초 출신 이재익 선수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익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의정부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준 이재익 선수에게 45만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익 선수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신 의정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더 큰 선수가 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숙박 공유 사이트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오피스텔처럼 생긴 곳이 올라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영업하던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는데요. 이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고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세척 도구 등이 갖춰진 일반적인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숙박업소로 둔카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원이 실제 이곳에 투숙해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나 먹었는데 여기가 뭐 숙박업 신고가 돼 있나요? 안 돼요. 또 다른 오피스텔, 총 23개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단속원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객실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캐묻자 업주는 얼버무립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받을 거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이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숙박 사이트에 등록한 후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이른바 무인텔로 운영했습니다. 한 업주는 7년 동안 23개 객실로 숙박업을 하면서 7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식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갖추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지만 이들 불법업소들은 이런 규정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특사경은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이젠 기업 홍보에서도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1인 창작자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5년 전 캠핑용품 시장에 뛰어든 김대명 씨.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 30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선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채널들 유튜브 말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좀 강세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도 이쪽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새 아이의 엄마 임지우 씨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다 보니 홍보 매체로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대형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찬이라고 해서 홍보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채널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조금 더 그 기업과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과 제작 경험을 쌓고 싶은 1인 창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이 올해로 3번째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57개 소비재 기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3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1차로 각각 30명이 선발된 가운데 이들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작은 기업과 크리에이터의 기준이 조금 다를 텐데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요.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창의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얼마만큼 잘 만드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담겨 있어 좀 더 친근하고 일반 상업 광고와 차별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는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팔로 개척하고 마케팅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 마케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크리에이터스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팀들에겐 상금과 홍보 부스 입점, 유명 유튜버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6일 양주와 포천, 남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이전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는 소각장 이전 후보지로 자일동이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소각장 이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지남에 따라 의정부와 포천시, 양주시의 경계지역인 자일동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주변 지역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소각장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양주 시립예술단 해촉에 대한 판결 근거를 담은 판정서를 시와 예술단 측에 각각 송부했습니다. 진호위는 앞서 양주시의 시립예술단 해촉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정서에 따르면 양주시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불법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에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 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 사법경찰단을 출범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천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연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야영과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담당 부서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천군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남면 성공리와 옥계리 등 총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곳에서 취수된 물이 연천군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요. 특히 가평 북한강은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경기도가 가평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 중 익수사고가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설 안전요원이 수영으로 익수자를 구해내고 순환구조대 보트도 출동합니다. 경기도가 가평군 북한강에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수상레저 기구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자는 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수칙 규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 레저 활동하는 데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길 때는 구명조끼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후 수상 레저 활동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대부분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약간 불편해하세요. 그런 규제를 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규제가 아닌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도는 오는 10월 30일까지 도내 137개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자격이 있는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했는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A 소방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 등이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A 서장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며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볕도 강해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낮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한낮에는 냉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